돈 없는 노년 존엄하게 사는 법. 노년에 돈 없으면 끝이다. 자식에게 전 재산 넘기면 인생 망한다. 자식에게 절대 먼저 재산 주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돈을 갖고 있어라.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나 뉴스에서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들으시죠? 맞는 말입니다.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져버린 사람은요? 그럼 그냥 끝인가요? 자책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나요? 뻔한 말들은 많지만 이미 져버린 사람들을 위한 영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3개월간 비슷한 처지에 처해 있는 노인분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총 15명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그분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없지만 비참하게 살고 싶지는 않다. 존엄만큼은 지키고 싶다. 오늘 이 영상은 그분들이 찾아낸 생존 전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더 벌라는 말도 자식을 원망하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부 김민수 씨, 집 한 채는 자식 인생의 발판이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분은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70대 김민수 씨입니다. 김 씨는 지금 4평짜리 월세방에서 살고 계십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동네 아파트 소유주셨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년 전 그날의 결정. 2015년 봄이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아버지,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요. 신혼집 마련이 막막합니다. 김 씨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팔아서 보태주자. 우린 작은 데 가도 괜찮아. 젊은 애들이 더 중요하지. 당시 김 씨 부부가 살던 노원구 아파트는 4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중 4억을 아들에게 줬죠. 본인들은 남은 5천만 원으로 전세방을 구했습니다. 우리야 연금도 있고 아직 건강하니까 나중에 아들이 잘 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 씨의 목소리에는 후회보다는 당시의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런데 2년 뒤 김 씨 부부가 살던 전세방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긴 했지만 그 사이 전세가가 올라서 같은 조건의 집을 구할 수 없었죠. 결국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세 35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4평짜리 원룸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 씨는 70세가 넘으면서 당뇨와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가 한 달에 10만 원씩 나갔죠. 아내도 무릎이 안 좋아져서 정형외과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 국민연금 40만 원, 합쳐서 70만 원. 여기서 월세 35만 원, 병원비 15만 원, 공과금 10만 원을 빼면 남는 건 고작 10만 원이었습니다. 식비조차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아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바빴습니다. 맞벌이에 아이 둘, 직장 생활에 육아에 자기 인생도 벅찼던 거죠. 김 씨는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부담 주기 싫어서요. 애도 힘들 텐데. 하지만 명절이나 생일에 아들이 찾아오면 김 씨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괜찮아. 다 있어. 걱정하지 마. 아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걸 겁니다. 그렇게 3년, 5년, 7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김 씨가 깨달은 것.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김 씨는 동네 슈퍼에서 라면 한 박스를 사려다가
계산대 앞에서 멈췄습니다. 통장 잔액이 8만 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러다 진짜 아들한테 손 벌려야 하나? 그 순간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들한테 기대하는 삶은 불안정하다. 김 씨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방향을 바꿔야겠다. 김민수 씨의 생존 전략. 김 씨가 세운 원칙은 간단했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는다. 둘째, 서운함을 말로 꺼내지 않는다. 셋째, 도움은 요청이 아니라 받으면 감사로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국가복지제도를 철저히 챙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 씨는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상담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나요? 상담사는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복지관 무료 식사, 의료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왜 진작 몰랐을까? 김 씨는 그날부터 하나씩 신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지원해서 한 달에 27만 원을 추가로 벌 수 있게 됐죠. 복지관에서 점심을 먹으면 한 끼에 2천 원. 한 달이면 식비 6만 원이 절약됐습니다. 의료비 지원도 받으면서 병원비 부담도 줄었습니다. 6개월 뒤 김 씨의 한 달 생활비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입 기초연금 30만 원, 국민연금 40만 원, 노인 일자리 27만 원, 97만 원. 지출 월세 35만 원, 병원비 5만 원, 공과금 8만 원, 식비 20만 원, 총 68만 원. 남는 돈 29만 원. 여전히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숨은 쉴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것보다 나라제도 활용하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아들한테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이게 진짜 제 돈이니까요. 김 씨는 이제 아들과의 관계도 편해졌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까 서운하지도 않았고 가끔 아들이 용돈을 주면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고 안 받아도 괜찮다. 이게 진짜 편한 관계더라고요. 2부 이정혜 씨 경조사가 가장 무서웠어요. 두 번째로 만난 분은 부산에 사시는 73세 이정혜 씨입니다. 이 씨의 고민은 조금 달랐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장 힘든 건 사람 관계였거든요. 남편 사망 후 이 씨는 5년 전 남편을 암으로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적금 3천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적금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이 씨는 아파트를 팔아서 자식 둘에게 나눠줬습니다. 내가 혼자 살 텐데 이 큰 집이 뭐 필요해. 너희가 가져. 딸과 아들은 처음엔 사양했지만 이 씨가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나 죽고 나면 너희끼리 싸울 거 아니야. 지금 정리하는 게 속 편해. 아파트는 1억 8천만 원에 팔렸고 자식들에게 각각 7천만 원씩 줬습니다. 이 씨는 남은 4천만 원으로 작은 전세방을 구했죠. 문제는 경조사였습니다. 이 씨에게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50년을 부산에서 살았으니까요. 동네 친구, 교회 친구, 아파트 단지 친구.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경조사가 늘어났습니다. 결혼식, 회갑, 칠순, 장례식. 한 달에 최소 30사건, 많을 때는 78건까지 있었습니다. 봉투 금액이 문제였습니다. 예전에는 10만 원씩 넣었는데 이제는 5만 원도 부담이었습니다. 한 달에 경조사비만 30만 원이 넘게 나가는 달도 있었죠. 이 씨의 한 달 수입은 기초연금과 유족연금 합쳐서 60만 원. 여기서 전세대출 이자 10만 원,
생활비 30만 원을 빼면 2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경조사비가 30만 원이면 마이너스였습니다. 안 가자니 서운해할까봐 걱정이고 가자니 봉투가 겁나고 그래서 사람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이 씨는 점점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카톡도 익십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척하는 게 나았어요. 거짓말하기도 싫고 어느 날 친구의 한마디. 그러던 어느 날 40년 지기 친구가 이 씨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야, 너 왜 이래? 내 생일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 있어? 이 씨는 처음엔 변명을 하려다가 그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사실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 경조사 다니기가 부담이 돼. 친구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지. 봉투 때문에 친구 잃을 뻔했네. 나는 내 봉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야. 그 말을 듣고 이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정혜 씨의 선택. 그날 이후 이 씨는 경조사 기준을 스스로 정했습니다. 원칙 1. 정말 가까운 관계만 참석한다. 40년 지기 친구, 직계 가족, 정말 고마운 사람들. 이 정도만 직접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원칙 2. 안 가는 대신 마음을 전한다. 참석하지 못하는 경조사에는 반드시 전화나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참석은 못하지만 마음은 함께합니다. 축하해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처음엔 이 문장을 보내는 게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보내고 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원칙 3. 봉투 금액은 정해진 금액 이상 올리지 않는다. 가까운 사람 5만 원, 보통 관계 3만 원, 먼 관계 마음만 전하기. 이 기준을 정하고 나니 한 달 경조사비가 15만 원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놀라운 결과, 이 씨는 걱정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구두쇠로 생각하지 않을까? 관계가 다 끊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관계는 생각보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친구들은 이해해줬습니다. 우리 나이에 뭐가 중요해? 봉투보다 얼굴 보는 게 더 좋지. 너도 힘들었구나. 진작 말하지 그랬어.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인연은 돈 봉투보다 말 한마디를 보더라고요. 6개월 후에 이정희 씨. 이 씨는 지금 사람 수는 줄었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예전엔 친구가 50명쯤 있었어요. 근데 진짜 친구는 5명이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씨는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경조사에 참석합니다. 대신 진짜 친구들과는 집에서 간단하게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냅니다. 봉투 걱정 없이 만나니까 훨씬 편해요. 이게 진짜 관계더라고요. 3부 박영수 씨, 돈이 없으니 말수가 줄더군요. 세 번째로 만난 분은 대구에 사시는 75세 박영수 씨입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는 돈이 없어지면서 성격까지 바뀌었거든요. 퇴직 후 미리 정리한 재산. 박 씨는 공무원이었습니다. 30년을 근무하고 퇴직했죠. 중간에 퇴직금 정산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퇴직금은 1억이더군요. 퇴직금으로 받은 1억 원과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박 씨에게는 자식이 셋 있었습니다. 아들 2, 딸 1. 박 씨는 퇴직하자마자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나중에 너희끼리 싸우는 거 보기 싫다. 지금 나눠주마. 아파트를 팔아서 3억을 만들고 퇴직금 1억을 합쳐서 총 4억. 자식들에게 각각 1억씩 줬습니다. 본인은 남은 1억으로 작은 빌라를 샀죠. 집만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겠지. 박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박 씨는 연금이 많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연금 90만 원. 아내도 일을 안 했으니 따로 수입이 없었죠. 한 달 생활비 90만 원.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2년, 3년 지나면서 돈이 없다는 게 삶의 모든 걸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자식들 앞에서 말을 아끼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차는 왜 사? 연비도 안 좋은데. 애들 학원은 그렇게 많이 보내야 돼? 하지만 이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돈을 안 대는데 무슨 권리로 조언을 해? 둘째, 자식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모이면 항상 밥값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박 씨가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했죠. 자식들이 서로 계산하겠다고 하면 박 씨는 미안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밥값도 못 내네. 셋째, 외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도 커피 한 잔, 밥 한 끼가 부담이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살게. 이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박 씨는 약속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수가 줄어든 박영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말이 없어. 무슨 일 있어? 박 씨는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말수가 줄더군요. 돈이 있을 때는 뭐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조언도 하고 결정도 내리고 자신감도 있었죠. 하지만 돈이 없어지니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부담 주는 건 아닐까? 괜히 했다가 무시당하는 건 아닐까? 박 씨는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전환점.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동네 복지관에서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요즘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박 씨는 처음엔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하려다가 그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말도 못하겠고 사람도 못 만나겠어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고민을 하세요. 하지만 관계를 끊는 게 답은 아니에요. 대신 거리를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말이 박 씨에게 힌트가 됐습니다. 박영수 씨의 생존 전략 조용한 거리두기. 박 씨는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리의 밀도를 조절했습니다. 원칙 1, 자식에게 조언하지 않기. 자식들의 선택에 대해 더 이상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차를 사든 집을 사든 학원을 보내든 그건 자식들의 몫이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편한 대로 해. 너희가 결정해.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 태도가 오히려 자식들과의 관계를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식들도 이제 눈치를 안 봤습니다. 원칙이 서운함은 친구, 일기, 산책으로 풀기. 박 씨는 서운한 감정을 자식들에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일기를 쓰거나 동네를 산책하며 혼자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말하면 관계가 나빠지더라고요. 차라리 혼자 푸는 게 나았어요. 원칙 3, 생활비는 극단적 절약이 아닌 지출 구조 단순화. 박 씨는 돈을 안 쓰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출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외식은 한 달에 2번으로 제한. 반복 지출 목록 정리,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해지. 한 달 고정비를 정확히 파악,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등. 박 씨는 노트에 한 달 지출 내역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을수록 머릿속이 단순해야 살기 편합니다. 6개월 후에 박영수 씨. 박 씨는 지금도 말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움츠러들진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존중받을 수 있더라고요. 다만 방식을 바꿔야 했던 거죠. 박 씨는 자식들과 한 달에 한 번 만납니다.
밥값은 자식들이 냅니다. 박 씨는 고맙다고 말합니다. 친구들과는 집에서 만납니다. 커피는 인스턴트로 타서 마시죠. 친구들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외식비 아껴서 우리끼리 돌려가며 집에서 만나. 이게 더 편하고 좋아. 박 씨는 말합니다. 돈 없는 노년은 초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참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식만 바꾸면 돼요. 사부, 이미 늦었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김민수 씨는 국가복지제도를 활용했고, 이정혜 씨는 경조사 기준을 정했고, 박영수 씨는 조용한 거리두기를 실천했습니다.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이미 재산을 넘겼다고, 이미 돈이 없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삶의 방식을 바꾼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실천 가능한 4가지 원칙. 1. 자식에게서 기대를 거두는 것. 기대는 곧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명절에는 용돈을 줄 거야. 생일에는 연락할 거야. 어려우면 도와줄 거야. 이런 기대를 하면 안 지켜질 때 서운합니다. 하지만 기대를 거두면 어떻게 될까요? 해주면 고맙고 안 해줘도 괜찮다. 이 마음가짐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한테 기대 안 하니까 작은 것도 감사하게 됐어요. 전화 한 통만 와도 아, 고맙다 싶더라고요. 이 도움은 요구가 아닌 선택으로 생활비 좀 보태줄래? 병원비 좀 도와줄 수 없니? 이렇게 요구하면 자식도 부담스럽고 본인도 초라해집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내가 해결할게. 괜찮아. 그러면 자식이 오히려 먼저 묻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이때 도움을 받으면 진짜 고마운 마음이 생깁니다. 한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도와달라고 안 했더니 오히려 아들이 먼저 챙기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삶 체면보다 생활 안정. 많은 어르신들이 체면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창피해서 어떻게 그걸 해?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남의 시선은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복지관 무료 식사? 가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하세요. 중고 물품 거래? 당연히 하세요. 체면 지키다가 굶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사는 게 100배 낫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복지관 밥 먹으러 가기가 창피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수십 명이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4.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밀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줄어듭니다.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입니다. 20명의 아는 사람보다 2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경조사 100번 참석하는 것보다 진짜 친구와 차 한 잔 마시는 게 행복합니다. 한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친구가 30명이었어요. 근데 힘들 때 연락한 건 딱 3명이었어요. 그 3명이 진짜 친구였던 거죠. 5부 추가 인터뷰. 인천의 68세 최순자 씨. 여기서 한 분을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최순자 씨입니다. 최 씨의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최 씨는 아예 혼자 사는 법을 선택했거든요. 자식들 독립시키고 나도 독립했어요. 최 씨는 자식이 둘 있습니다. 딸과 아들. 5년 전 최 씨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정리했습니다. 재산을 반으로 나눠서 자식들에게 줬죠. 하지만 최 씨는 자식들과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같이 살면 서로 불편해요. 나도 눈치 보고 애들도 눈치 보고 차라리 따로 사는 게 낫더라고요. 최 씨는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자식들은 걱정했습니다. 엄마, 혼자 어떻게 살아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하지만 최 씨는 단호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산다. 혼자 사는 게 편한 이유. 최 씨는 혼자 살면서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요. 밥도 내 맘대로 먹고 TV도 내가 보고 싶은 거 봐요. 이게 얼마나 편한데요? 자식들과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밥 먹고요. 자주 안 보니까 볼 때마다 반가워요. 이게 딱 좋은 거리더라고요. 최순자 씨의 생활 루틴. 최 씨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아침 7시 일어나서 커피 한 잔. 오전 9시 동네 복지관에서 체조. 오전 11시 복지관 도서관에서 책 읽기. 낮 12시 복지관 식사 2,000원. 오후 2시 집에 돌아와서 낮잠. 오후 4시 동네 산책 또는 마트. 저녁 6시 간단한 저녁 식사. 저녁 8시 TV 시청 또는 친구와 전화. 밤 10시 취침. 매일 똑같은 루틴이에요. 근데 이게 편해요. 예측 가능하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한 달 생활비 50만 원으로 사는 법. 최 씨의 한 달 수입은 기초연금 30만 원, 국민연금 20만 원, 총 50만 원입니다. 이걸로 어떻게 살까요? 고정 지출, 월세 30만 원, 공과금 5만 원, 통신비 2만 원, 변동 지출, 식비 10만 원, 점심은 복지관, 아침 저녁은 간단하게, 기타 3만 원, 교통비, 소소한 지출, 총 50만 원. 딱 맞습니다. 여유는 없지만 부족하지도 않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살만해요. 최순자 씨가 행복한 이유. 최 씨는 말합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최 씨는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집니다. 자식들이 도와주면 고맙고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나는 내 힘으로 살고 있으니까. 최 씨는 외롭지 않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외로운 것과 혼자인 건 달라요. 나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복지관에 친구들도 있고,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할 게 많아요. 6부, 당신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 지금까지 5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행동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1단계, 현재 상황 정확히 파악하기. 먼저 종이에 적어보세요. 현재 재산, 부동산 얼마, 예금 얼마, 기타 자산 얼마, 월 수입, 국민연금 얼마, 기초연금 얼마, 기타 수입 얼마, 월 지출, 주거비 얼마, 식비 얼마, 의료비 얼마, 기타 얼마. 이걸 정확히 파악해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2단계,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확인하기. 동네 주민센터에 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뭐가 있나요? 상담사가 알려줄 겁니다. 주요 복지제도,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 일자리 사업, 만 60세 이상, 의료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복지관 무료 식사, 경로 우대 교통비 할인 등. 이거 다 신청하면 한 달에 최소 2,030만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3단계 지출 구조 단순화하기.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세요. 없애도 되는 것들. 안 보는 유료 TV 채널. 안 쓰는 구독 서비스.
비싼 통신비 요금제, 과도한 보험료, 줄일 수 있는 것들, 외식 횟수, 택시 이용 대중교통 활용, 경조사 참석 선택적으로 이것만 정리해도 한 달에 10에서 20만 원은 절약됩니다. 4단계 관계 정리하기.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관계와 의례적 관계를 구분하세요. 진짜 관계 힘들 때 연락하고 싶은 사람, 의례적 관계 그냥 아는 사람. 진짜 관계는 지키세요. 의례적 관계는 거리를 두세요. 관계의 숫자를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5단계 루틴 만들기. 매일 똑같은 루틴을 만드세요. 예시, 아침 7시 기상, 오전 9시 산책 또는 체조, 낮 12시 복지관 식사, 오후 2시 낮잠, 오후 4시 취미 활동, 저녁 6시 저녁 식사, 밤 10시 취침. 루틴이 있으면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6단계 자식과의 관계 재설정하기.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야. 너희는 너희 인생 살고,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고, 아니면 괜찮아. 이 한마디가 관계를 훨씬 편하게 만듭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7부 마지막 이야기 80세 할머니의 편지. 마지막으로 한 통의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뷰하던 중 한 80세 할머니가 직접 써서 주신 편지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편지가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저는 올해 80살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갔고 자식은 셋입니다. 재산은 다 나눠줬습니다. 10년 전에요. 지금 저는 월세 25만 원짜리 반지하에 삽니다.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후회해도 돌아오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자식들한테 연락 안 합니다.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명절에 안 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저는 제 삶에 집중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산책합니다. 복지관에서 점심을 먹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저녁엔 TV를 보고 일찍 잡니다. 돈은 없지만 평화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한테도 세상한테도.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혹시 저처럼 힘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돈이 없어도 존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만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기대를 버리고 체면을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이면 그제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돈은 없지만요. 편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할머니는 지금도 반지하에서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전화 통화를 했을 때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요즘 책 읽는 재미에 살아요. 도서관이 천국이에요. 엔딩.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는 뜻이겠죠. 제가 오늘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사실은 시작입니다. 돈을 잃었다고, 재산을 넘겼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다만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는 실망을 낳습니다. 체면보다 현실을 우선하세요. 체면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2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국가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당신의 권리입니다. 루틴을 만드세요.
예측 가능한 삶이 불안을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지금 나는 이미 늦은 것 같다,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당신이 아직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고민한다는 건 더 나은 삶을 원한다는 뜻이니까요. 노년의 행복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준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은 삶의 태도는 지금 바꿀 수 있습니다. 조금 덜 기대하고,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나 자신 편이 되어주세요. 그게 돈 없는 노년에서도 존엄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